네,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마찰이 없는 빗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고요. 그래서 이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두 미끄러지는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없이 이 경사,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경사랑만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은 가속도 GA는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점점 커질수록 경사가 커지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이 커지죠. 그래서 가속도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세타가 90도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값이 1이 되니까 가속도가 이제 중력 가속도 값이랑 일치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거죠.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이게 막 그런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제 뭐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이 작은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이제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경사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를 당연히 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거든요.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정보들은 뭐 이렇게 변이라든지 또는 뭐 걸린 시간이라든지 또는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1, 2, 3, 4번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냥 냅다 구해봅시다. 이거 문제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당연히 가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A를 보면은 A는 기준선 P에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A의 초기 속도가 V0가 0인 거죠. 그 초기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12m/s입니다.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그리고 이거 뭡니까? 변이죠. 변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3번 공식 이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적어 보면은 그대로 저기 그냥 대입합시다. 2AS가 얼마죠? 3 더하기 9니까 12고 나중 속도가 12의 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A는 6m/s 제곱. 네, 가속도를 구했죠. 그리고 걸린 시간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구해도 되는데 지금 초기 속도랑 나중 속도가 있고요. V0랑 V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평균 속도가 6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이랑 10이니까. 그 다음에 총 이동한 이제 변이가 12m니까요. 따라서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운동 분석은 거의 끝났어요. A의 운동을 봤을 때
A는 가속도가 6m/s 제곱이고 시간이 2초 걸렸고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까지 다 알 수 있죠. A를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제 B도 분석을 해줘야 되겠지. 한번 A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을 물어봤죠. P에서 R까지. P에서 R이니까 처음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니까 평균 속도는 6m/s 구했고요. 그래서 이거 4번 공식 쓴 거죠. 이거 2분의 0 플러스 12 이거 적은 거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도 구했죠. 위에서 2초죠. 2초. 네, 2초. 왜냐하면 12m를 평균 속도 얼마로 갑니까? 6m/s로 가니까 2초 걸렸겠죠. 이렇게 A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A와 B를 비교하는 운동인데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죠. 가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땡땡초가 걸린다. 뭐 이거는 어디죠? P에서 Q까지니까 3m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그래서 처음에 3m 이렇게 가고 나중에 이렇게 9m를 가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총 전체 시간이 2초가 걸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P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맨 처음에 속도가 0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식이 1번과 2번식이죠. V는 V0 플러스 AT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3m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고맙게도 초기 속도가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6이란 걸 알고 있고 t는 모르니까 t의 제곱 따라서 t는 1초가 나오죠. 네, 그래서 1초입니다.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이 이동 거리의 비가 이게 1대 3대 좀 그림은 좀 이상해도 5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초, 1초, 1초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3대 9인데 이건 1대 3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까지 1초, 이까지 1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총 2초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 3까지는 1초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1초, 여기서 이까지 총 2초. 이 사이도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한데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이 2번 공식 쓰지 않고 그냥 이 1대 3대 5 비율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B를 한번 봅시다.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여기서 R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A와 B는 각각 12m/s V2의 속력으로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A가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 B는 V1으로 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 얘도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즉 얘가 1초 걸렸으니까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걸리는 거죠. 같이 운동을 했으니까. 적어보면은 1초다. 1초가 걸리고 그 다음 평균 속력을 물어보는데 간단합니다.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9m 아니었나요? 네, 9m.
그래서 9m/s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리고 A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을 물어보는데 Q 지점 찾으러 가볼까요? A가 Q를 통과할 때는 이제 1초가 지났죠. 1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1번 공식을 쓰면은 V는 처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6m/s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V1과 V2를 물어보는데요. V1은 또 올라가 봅시다. 네. 일단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속도가 9였거든요. 평균 속도가 아까 이제 1초 동안 9m를 이동했기 때문에 9m/s인데 이게 지금 6이랑 10이랑 더하면 18이 나오잖아요. 이걸 2로 나눠서 이제 평균 속도가 9 지금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정답이 가능성이 있어요. 정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이고 뭐 14여도 더하면 1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선 Q에서 기준선 R까지 오는데 1초가 걸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초기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초기 속도 선생님 V0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나중 속도는 V0에다가 이제 AT, 즉 가속을 했는데 1초 동안 가속을 했잖아. 그래서 V0 플러스 A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죠? 아까 구했을 때 6이었죠. 그래서 V0 플러스 6이라고 적을 수 있어. 따라서 이제 평균 속도가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9m/s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V0 플러스 V0 플러스 6 이렇게. 그래서 2분의 2V0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18은 2V0 플러스 6이 되고, 따라서 V0는 얼마가 되죠? 6인가요? 네. V0 6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얘가 6인 거고 얘가 12인 거죠. 그래서 V1과 V2를 6과 12로 구했어요. 네, V1과 V2를 6과 12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대표 자료로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해주면은 알아듣겠지만 또 다 지우고 나서 혼자서 해보면은 또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러한 뭐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든지 빗면도 결국에는 이 자유낙하의 어떤 자유낙하와 사실은 본질은 같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푸는데 접근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죠. 보통 마찰이 없기 때문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의 운동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공부합시다.